화학결합. 이렇게 되어 있죠.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걸 가지고 이제 응용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할만할 거야. 먼저 화학결합이 나왔어. 그 다음 물질의 성질 이렇게 하면 니네 화학. 우리 오늘 처음 배울 게 이제 화학이에요. 화학이 영어로 뭐니? chemistr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학을 자, 너네 이제 화학이라는 거 이쪽이 화학 파트야. 통합과학에서 화학 파트만 나오는 거예요. 자, 화학. 나영이 화학이 뭐니? 화학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된다 그랬어. 뭐라고? 뭐라고? 반응? 좋아요. 반응. 화학 그럼 반응이 떠오른대. 화학. 화학. 뭘 것 같아? 물리하고 반대되는 거? 좀 개념이 물리 반응하고 좀 반대되는 개념이다? 원소, 원자, 이온. 그렇지. 맞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화학에 대한 개념이 좀, 이 정도의 화학이야. 뭐,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A하고 B가 합쳐져갖고 C가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도 저번에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화학을 한마디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화학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 뭔가 좀 있어 보이게 해야 되잖아. 화학이 뭐니라고 하면 그거요. 최각전자의 장난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배우면 알겠지만 쟤는 뭔지 아는 거야. 원자, 이온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말고 화학이 뭐니? 그럼 최각전자의 장난이잖아요. 그럼 뭔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둡시다. 최각전자의 장난. 물론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최각전자를 다른 표현으로 뭐랬죠?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이러니?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원자과 전자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원자과 전자의 장난이죠.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원자과 전자 뭐였죠? 기억나? 원자과 전자 뭐였죠? 족. 그죠? 족. 그래서 같은 족은 최각 전자 숫자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우린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 족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애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화학이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각 전자의 장난이야. 조금 더 우리가 학문적으로 좀 풀어봅시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냐면 구결합은 깨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자친구 있냐? 뭐 했어 남자친구도 없이? 공부만 했어? 그래? 여자친구 있어? 뭐 했어 그동안? 여자친구도 없어. 한 번도 없었어? 있었을 것 같은데 없어. 안타깝네. 주원이 없어? 뭐 한 거야 도대체? 뭐 했어? 이 수업 시간에 좀 있다고 하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빨리 찢어지세요. 빨리 헤어지세요. 왜? 세상에 반이 여자고 세상에 반이 남자인데 어떻게 한 사람하고만 사겨? 그잖아? 그치? 자 오늘 뭐라고? 구결합은 깨지라고. 지금 사귀고 있으면 빨리 깨지세요. 그리고 새로운 결합을 형성하는 거. 이게 화학결합이야. 예시를 하나 들어줘 볼게. 우리 이제 뭐 있어요? 질소하고 수소하고 반응을 하면 냄새나는 암모니아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반응식이 있거든요. 하버-보쉬법이라고 하는 유명한 반응식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질소를 N2라고 쓰거든. 수소를 H2라고 써요. 암모니아를 NH3라고 씁니다. 앞으로 이제 자주 쓸 거야. 그런데 얘를 이제 우리가 결합을 배우잖아, 오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소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된다. 질소는 이렇게 질소끼리 삼중결합이고 비공유전달상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수소가 단일결합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암모니아가 이렇게 있지.
나중에 이제 이런 구조는 외울 것이야. 분자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자, 물론 이제 개수를 맞추면 얘가 이제 이렇게 더해져가지고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면 질소가 지금 수소가 3개고 이렇게 되니까 질소가 2개니까 요 앞에다 2 써주면 되고요. 6개지? 여기다 3 써주면 돼. 여기 1은 생략된 거고. 그래서 1대 3대 2로 이렇게 반응하는 이런 화학 반응식이야. 그런데 우리 가만히 보면 질소는 3중결합으로 되어 있고 수소는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몇 마리 있는 거야? 이게 3마리 있는 거고 이게 2마리가 만들어진 거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선 이 결합이 깨져야 돼. 이 결합이 끊어져야 돼. 그리고 어떻게 된다? N하고 H의 새로운 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다 헤어지고 새로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들어야 돼. 이게 화학결합이야. 그때 관여하는 애가 누구야? 최각전자야. 원자가 전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결합은 깨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하는 거. 그리고 그때 관여하는 게 뭐다? 최각전자다. 끝. 이제 앞으로 화학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 여러분들 화학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분자, 이온 뭐 이런 거, 그다음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뭐 또 물리의 반대예요. 뭐 이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뭐라고요? 최각전자의 장난이잖아요. 그지? 구결합은 깨지고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져야 돼요.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화학결합이에요. 이렇게. 이 화학결합이 발달하게 된 게, 이 화학이 발달하게 된 게 중세에 뭐가 있었어? 연금술이 있었어요. 연금술은 영어로 알케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니네 잘 알겠지만 세계사 배웠니? 중세는 뭐 발달한 게 별로 없어. 왜 그러냐면 신을 많이 믿었기 때문에. 중세는 중세 로마 카톨릭이 거의 대세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모든 게 다 신의 영향력에 아래에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할 수가 없었지. 뭐 과학만 발달 못한 게 아니고 중세 시대 때는 거의 뭐 암흑기라고 얘기했죠. 다른 것들도 다 발달을 못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지하에서 연금술이 뭐죠? 연금술이 뭐야? 이렇게 표현해 볼게. 지지고, 볶고, 끓여. 지지고 끓여갖고 뭐를 만드는 거야? 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금 배웠지? 금 원소기호 AU라 그랬죠? 왜 금이 귀하잖아. 근데 금광에 가갖고 캐 갖고 이거 얻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니네 아프리카 그 뭐 도와주라고 하는 방송 보면은 걔네들 맨날 흙탕물에서 막 이거 하고 있잖아. 그거 금가루 이런 거 찾기 위해서 그거 뭉쳐가지고 이 금반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요새 금값이 많이 올라가고 금이 되게 귀해요. 근데 그 금이 귀하니까 그걸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중세 때부터 이 연금술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지지고 볶고 끓여갖고 금을 합성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지지고 볶고 끓여요? 자, 담배 펴봤어? 안 펴봤어? 한번 펴봐. 담배 이렇게 쫙 빨 때 빨갛게 불이 달궈지죠. 그때 온도가 몇 도나 될까? 담배불 빨갛게 달아오르는 온도 한번 예측해봐. 몇 도 정도 될까요? 10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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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끓는데? 불이 붙었는데, 그렇지. 그렇죠. 400~50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담배빵이라고 그러잖아요. 담배 이렇게 기면 화상 입는 거야. 엄청 온도가 높은 거야. 담배 피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피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자기는 쭉 빤다? 그러니까 산소가 충분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빨갛게 달궈있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들어오는 연기는 완전 연소된 연기다. 근데 여기서 바깥에 이렇게 나오는 연기 불이연이라고 그러는데 이 연기는 불완전 연소된 거야. 여기에 5만 가지 발암물질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담배는 친구 옆에서 나는 안 폈어요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더 위험해요. 옆에 구경만 해도 거기서 담배 연기 맡은 그 불이연이 훨씬 건강에 안 좋아요. 차라리 그냥 피세요. 그냥 피는 게 나아. 왜? 쭉 빨면 산소가 쭉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산소가 충분히 들어오면 완전 연소되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있잖아. 대장간. 대장장이들이 뭐하니? 쇳덩어리를 갖다가 숯불에다가 이렇게 탁 녹이잖아요. 그래갖고 말랑말랑해진 걸 자꾸 두들기지. 두들겨서 펴갖고 뭔가를 만들잖아. 그때 그 쇳물을 만들잖아요. 쇳물을 만들 때 철에 녹는 점이 몇 도야? 1530도야. 철에 녹는 점이 1530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간에서 풀무질이라 그러지 산소를 공기를 충분히 불어넣어주면서 숯을 태워서 만들 수 있는 지죽볶고 끓일 수 온도가 한 1000도 정도 돼. 그러니까 이게 한 1000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높아질 수도 있고 철을 녹여야 되니까. 근데 우리 이제 얼마 전에 배웠잖아.
금이 어떻게 만들어져? 금이 합성될 때 어떻게 만들어지죠?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의 온도가 수천억 K라 그랬지. 이게 만들어지려면 합성으로 납이나 이런 거가 합성이 돼갖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때 합성될 때 핵 합성을 할 때 수천억 K야. 온도가. 절대 천도시로는 얘를 만들 수가 없다야. 삑.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연금술 어떻게 한다고? 지지고 볶고 끓여가지고는 절대 금을 만들 수가 없다야. 그런데 이때 이 연금술사들이 이런 행동들을 전부 다 노트에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이 노트를 정리해 놓은 거를 우리는 이제 이게 뭘로 바뀐 거야? 화학으로 바뀐 거다. 그래서 알케미스트라고 하죠. 연금술사들이 자기네들이 지지고 볶고 끓여갖고 뭔가 만들어낸 과정들을 전부 다 노트화 해놓은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 이제 어떻게 된다? 이제 화학이 된 거예요. 화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화학은 뭐예요? 이 지지고 볶고 끓여서 이 천도로 건드릴 수 있는 건 누구밖에 못 건드린다? 최각전자밖에 못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화학 반응은 뭐예요? 최각전자의 반응이야. 최각전자의 반응.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이나 핵은 절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온도가 100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해돼? 그러다 보니까 화학 반응에서 되게 중요한 반응이 하나 있지. 무슨 반응이죠? 법칙. 유명한 법칙이죠. 화학에서 어찌 보면 법칙 중에 제일 중요한 법칙이야.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D가 되는데 A하고 B를 우리는 반응물이라고 하고 C하고 D를 우리는 생성물이라고 하는데요. A하고 B를 지지고 볶았더니 C하고 D가 생겼는데 얘네들이 전자들의 반응만 일어난 거야. 근데 전자가 뭐라 그랬죠? 양성자의 1867분의 1배라고 그랬지. 그 전자들끼리 결합하고 막 이 짓을 했기 때문에 질량의 변화 있어 없어? 없다야. 조금의 변화는 있지. 근데 그 화학에선 그건 따지지 않는다. 무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그러나 물리에서는 핵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이 성립 안 하죠. 그래서 뭐가 성립된다 그랬어? 질량 수 보존이 성립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미묘한 질량 차이 때문에 에너지가 생긴다 그랬지. 그거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핵 반응. 그 차이야. 되게 중요한 얘기다. 우리가 이제 화학은 뭐만 다룬다? 겉껍데기에 있는 최각 전자가 잃어버리고 얻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전자를 8개를 채우기 위해서 만족하는 거. 오늘 그거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화학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게 시작이 됐다. 자, 화학은 뭐라고요? 최각 전자의 장난이다. 원자가 전자다. 족이다. 그지? 족. 구결합은 깨지고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때 전자만 관여한다. 어디에서 왔다? 연금술에서 왔다. 그리고 최각 전자를 건드릴 수 있는 건 한 1000도 정도 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핵심이야. 이게 화학 결합이에요. 됐지? 자, 이제 먼저 물질의 성질부터 먼저 갑시다. 우리가 이제 화학 결합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 이렇게 표현해볼게. 화학 결합의 종류가 있어요. 화학 결합의 종류. 원래는 굵직하게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 니네 이제 중학교 때도 배웠어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배웠는데 하나 더 금속 결합까지 포함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이온 결합이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유 결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속 결합이 있습니다. 이제 물질의 성질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같은 성질로 좀 비교하기 위해서 얘네를 전부 다 고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금은 이제 바뀌기 전 교육과정에는 화학2거든요. 화학2에 기체가 1단원에 기체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액체가 나오고 고체가 나와. 그래서 이 화학결합에 있는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을 고체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온결합은 고체니까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온결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공유결합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원자결정이 있어. 고체겠죠? 그 다음 분자결정이 있어.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뭐지? 금속결정이겠지? 이렇게. 그래서 고체를
고체를 이렇게 네 덩어리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온 결정이 있고 원자 결정이 있고 분자 결정이 있고 그다음에 금속 결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고체다 보니까 이 고체를 분류할 수 있는 거의 물리적 성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애가 뭘로? 녹는 점으로 분류를 하죠. 멜팅 포인트다 그래서 MP다 이렇게 나타나요. 녹는 점. 결국은 이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분자든지 원자 간의 이온이든지 결합력이야. 결합력이 세면 걔네를 끊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열을 많이 가해야지 녹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녹는 점이 높다는 얘기는 얘네들 구성원들끼리의 결합이 되게 센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알칼리 금속이 녹는 점이 낮지. 그래서 선생님 무슨 얘기했어? 막 순두부 자르는 느낌, 두부 자르는 느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금속인데도 말랑말랑하잖아. 자, 녹는 점을 비교해보면 이온 결정은 보통 600도에서 나중에 가면 이게 되게 중요해. 2800도까지 레인지가 너무 넓죠. 범위가 넓어. 600도에서 2800도까지. 그건 조금 이따 잠깐 설명해 줄게. 왜 그런지. 일단 녹는 점이 이렇게 범위가 넓다. 이온 결합은. 그래서 굉장히 높은, 금속보다 높은 경우도, 금속이 아까 철이 1530도인데 1530도가 이 사이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이온 결합이 훨씬 더 온도가 높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 결정. 여기가 이제 1등이 나옵니다. 1등 이렇게 써놓으세요. 누구야?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몇 도? 4000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다이아몬드 4000도입니다. 결합력이 세다 그랬지. 그래서 쟤는 강도가 엄청 세요. 니네 모수 굳기계 이런 거 배웠잖아. 중학교 때. 활석, 방형, 인정, 석황, 강금. 금강석.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굉장히 단단해. 유리 같은 거 이렇게 긁어요. 그래서 유리 자르는 유리칼이 다이아몬드야. 그렇게 되어 있다. 강도는 센데 얘가 그런 부셔져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은 어머님이나 아버님 나이면 선생님 나이하고 비슷할 것 같아. 그때 유행했던 게 결혼할 때 그죠? 다이아 100금에 다이아 1캐럿 뭐 몇 캐럿 막 이런 게 있는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 가정형 표현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면 결혼할 때 분명히 어머님들이 다이아 반지 하나씩은 받았을 거야. 오늘 가서 엄마 보석함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럼 꺼내가지고 집에 있는 망치 있지. 그걸 갖다 이렇게 깨뜨려 봐. 깨져요. 한번 해봐. 깨지네?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 한번 해봐. 꼭 해보세요. 집에 가서 탁 떼두면 깨져. 이게 강도는 센데 이게 부스러지는 게 좀 심합니다. 그래서 잘 부스러져요. 조심해야 돼요. 다이아몬드는. 어쨌든 근데 녹는 점이 1등이야. 물질 중에는 다이아몬드가 1등이다. 2등 누굴까요? 금속에 있어. W. 우리 W 원소기호 이름이 뭘까요? 텅스텐. 탱크 껍데기 만드는 텅스텐. 이게 몇 도다? 3000도다. 그래서 1, 2등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금속 중에 또 선생님 안경이 이게 티타늄이거든. 여러분들 요새 안경들 티타늄으로 많이 나와요. 떨어뜨려서 밟아도 안 깨지는 그런 안경테가 있어. 그게 티타늄이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강도, 걔도 녹는 점이 높아요. 일반적인 금속이라고 하는 애가 누가 있다 그랬어 아까? 철. 철이 1530도야.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좀 660도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알칼리 금속 배웠죠? 알칼리 금속은 100도씨 미만이었잖아.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 100도씨 미만이어가지고 지우개 자르는 느낌, 두부 자르는 느낌, 순두부 자르는 느낌 이렇다 그랬지. 이렇게 된다. 보통 금속은 대부분 다 일반적으로 기준점이 한 철 정도 되는 거야. 꽤 높은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얘네들은 낮은 것도 있지만 높은 것도 있잖아. 레인지가 넓다. 이거 잠깐 설명을 하면 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온결합이니까 NaCl이 한 700도 돼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CaCO3 탄산칼슘이죠. 분필. 얘가 한 1800에서 2000도 정도 됩니다. 2000도야. 0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차이는 뭘까요? 차이는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야. 오늘 조금 이따 하겠지만 얘는 2 플러스고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플러스 1, 2는 1값끼리는 끌어당긴 힘이 약해. 근데 2값끼리는 힘이 세요. 많이 끌어당기지. 그러면 결합력이 센 거니까 얘를 녹이기는 더 어렵겠지.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금속보다도 더 온도가 높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옛날 사람이어서 되게 막 물건을 많이 아끼는 편인데 니네 선생님하고 수업해보면 선생님 분필을 막 다 깨트려 먹잖아. 그래서 이거 말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다 부자여가지고 이거 되게 비싼 분필이에요. 이거는 좀 싼 분필이야. 근데 이 분필들 쓰다 보면
이게 부러져갖고 손 잡기가 힘들고 학교 선생님들 막 이거 분필 끼우기에다 끼워서 아껴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부러뜨리면 버리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걸 모아가지고 그 회사한테 갖다 주면 그 회사에서는 일반인들 하기 힘들어. 이걸 갖다가 용광로 같은 데다 녹여가지고 다시 재성형을 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 안 되니까 그걸 다 일일이 모아갖고 회사에 보내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그냥 버려지는 거야. 너무 아까워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가 온도가 2000도 이상 올려야지 이게 녹아가지고 다시 재성형이 가능한 거예요. 탄산칼슘이기 때문에. 이게 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결정짓는 힘이 뭐냐면 쿨롱 펄스야. K의 둘 사이의 거리 R의 제곱에 Q1, Q2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 지어지는데 이때 요게 비례하고 요게 반비례하는데 전하량의 비례예요. 그러니까 1가보다는 2가가 더 이온 결합력이 더 큰 거야. 이온 결합력이 크다는 얘기는 녹는 점이 높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 정도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야. 분자 결정은 아예 녹는 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왜? 얘는 다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 상태인데 얘를 억지로 얼려놓은 게 있어. 그게 누구야? CO2. 이렇게. I2. 이렇게. 가로 열고 S라고 쓰면 뭐예요? 솔리드. 고체란 뜻이야. 아이오딘 뭐라 그랬어요? 보라색 고체라 그랬지. 자, CO2는 CO2는 이산화탄소야. 근데 CO2에 S가 붙으면 드라이 아이스예요. 근데 얘는 분자 간의 결합력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기체인 거야. 근데 기체로 고체로 만들려고 억지로 얼려놓으면 드라이 아이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실온 상태에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요. 액체를 거치지 않아. 우린 그걸 뭐라 그러죠? 승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얘도 그렇고 분자 결정으로 갖고 있는 애들은 결정체, 고체지만 놔두면 기체로 날아가 버려요. 액체를 거치지 않는다. 그만큼 결합력이 약하다. 억지로 얼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금속 결정. 금속 결정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금속에는 누가 있어? 특이한 애가 있죠. 자유전자가 있어. 이 자유전자 때문에 free electron이라 그래. 자유전자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얘는 전기가 잘 통해. 전기 전도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들기면 자 여기 이온 결정은 두들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NaCl 망치로 탕 두들기면 팍 어긋나요. 그러면 NaCl 플러스 마이너스 반발해버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충격을 주면 어떻게 된다? 반발력이 증가하지. 이것 때문에 부스러지는 거야. 이렇게 된다. 얘네 소금 덩어리 이렇게 두들기면 부스러져 버리잖아. 그 이유가.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금속 결정은 이거 두들기면 어떻게 돼요? 탕 두들기면 원자핵이 밀려. 그러면 거기 자유전자가 따라가. 두들기면 원자핵이 밀려. 자유전자가 따라가. 자유전자 때문에 그 결합력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두들기면 계속 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 얘를? 펼침성. 그 다음에 뽑혀. 엿가락 뽑히듯이 뽑힌다. 이렇게. 그래서 뽑힘성하고 펼침성이 좋더라.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자유전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전혀 다르죠? 구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녹는 점은 이렇더라. 근데 녹는 점 가지고 딱히 구별하기는 어렵다.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다이아몬드가 1등이다. 금속 텅스텐이 2등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온 결정이 꽤 녹는 점이 범위가 넓다. 이유는 요거는 이제 나중에 화학에서 나옵니다.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도 1가보다는 2가가 더 녹는 점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속 같은 경우도 다양하지. 대표적으로 철이 대표적으로 이제 한 중간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알칼리 금속은 금속이라고 치기는 너무 말랑말랑하다. 그래서 물르다. 그래서 지우개 자르는 느낌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녹는 점 가지고 어떤 물질의 특성을 구별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구별하는 게 뭐예요? 전기, 전도성. 얘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서 화학결합의 전기 전도성 문제가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온 결합은 고체일 때, 고체 물질에는 삑 안 통해요. 액체일 때 통하더라. 액체일 때 통한다. 근데 이 액체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뭐예요? 용융 상태가 있고 수용액 상태가 있어. 용융은 NaCl 같은 경우 지 스스로 녹여서 한 700도 녹이면 지 스스로 달고나 녹이듯이 그렇게 녹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 Na 플러스 Cl-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온의 이동이 있어서 전기가 통하는 거야. 수용액은 물에다가 그냥 실온에서 물에다가 NaCl 집어넣으면 녹아갖고 Na 플러스 Cl- 이온이 형성이 되는 거야. 얘는 그래서 뭐냐면 액체는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거야. 이 이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거 다른 표현으로 전하 나르게라고 하는 거야. 안 써지네. 찰스 캐리어라 그래. 우리말로 번역을 전하 운반자 이렇게 전하 나르게 이렇게 플러스 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나르는 거야. 마이너스 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나르는 거야.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거야. 그래서 이온이 이동하기 때문에 액체 상태에는 전기가 통하더라. 고체는 움직임이 없어. 움직일 수가 없죠. 딱 고정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탕 치면 밀려가지고 NA 반발해갖고 부스러지는 거야. 이온 결정의 특징입니다. 얘는 어차피 전기 안 통해. 공유 결정, 원자 결정, 분자 결정. 자, 예외가 있다. 뭐가 있어요? 흑연.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 플러렌. 우리 신소재로 많이 쓰이는 축구공처럼 생긴 애 있죠? 그 다음에 그래핀. 요새 이제 접을 수 있는 모니터, 뭐 이런 것들이 그래핀으로 만들죠? 웨어러블 기기에 많이 있잖아. 집에 다 운동복, 그런 운동복 하나씩 있지? 여기 모니터 막 있고, 그죠? 아침에 그거 입고 러닝 하잖아. 러닝 안 하니네? 러닝하고 막 그러면 막 심박수 막 이런 게 전부 다 그 기록이 되잖아. 그래갖고 탁 누르면 다 주치의한테 가잖아요. 다 집에 주치의 한 명씩 있지? 주치의 없어? 주치의. 너를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 없어? 그럼 없니? 왜 없어? 집에 헬기는 있어? 헬기도 없어? 아, 그래? 헬기도 없어? 집에 수영장 없어? 집에 엘리베이터 있냐? 진짜? 집 안에 없어? 뭐야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집에? 요리사 몇 명 있어? 요리사도 없어? 아, 이상한. 한 명 있어? 엄마. 아니지, 엄마는 엄마지. 요리사가 아니지. 앞으로 내가 정해줄게요. 집에 각 나라별로 요리를 할 수 있는 요리사가 한 10명은 있어야 되겠네. 그 다음에 개인용 헬기는 있어야 되고요. 집에 저기, 어디야. 건물 한 채가 그냥 니네 집이어야 되고, 집 안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너 혼자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자기 전용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스포츠카가 월화수목금토일 요일별로 색깔별로 있어야 되고. 기준점이 그거야. 앞으로 꿈꿔보세요 한번.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그러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어떻게 해서 돈 벌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 예, 요새는 이제 억만장자 말고도 이제 조만장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지? 돈을 엄청나게 뭐 저기 누구야?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안 되려는 법 없잖아. 좀 꿈을 꿔봐. 자, 목표 뭐라고? 요리사 10명. 나라별로 있어야 돼. 어쨌든. 그래핀이 그럴 때 쓰는 거다. 옷에, 앞으로 이제, 옷에 모니터가 달려요. 요새 그런 거 많이잖아요. 그래서 모니터가 달려 있어서 뛰면 모든 기록, 생체의 기록들이 다 그 모니터를 통해가지고 다 전송이 되는 거예요, 병원으로. 그럼 이제 병원에서 자기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다 분석을 하는 거지. 그냥 걸어다니기만 해도 그게 다 그래서 심장이 조금 약한 사람 같은 경우는 심장이 언제 발작이 올지 모르니까 그런 게 바로 연락이 되면 지역 바로 옆에 이제 뭐 응급 저기 해가지고 119가 오든지 와가지고 실어 가는 거야. 살리는 거죠. 뭐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는 거지. 그래핀. 접을 수 있는 거. 그지? 그래서 그 접어가지고 우리 지금 스마트폰 접는 거 갖고 있는 사람 있지 않냐? 폴더폰. 폴더 뭐라 그러지? 그 이름이. 플립. 걔가 그 안에 모니터가 이렇게 피면 모니터가 펼쳐지잖아. 그 모니터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래핀이야. 그래서 이 흑이온, 탄소 나노튜브, 플러렌, 그래핀은 우리 이제 오늘도 하겠지만 탄소로 되어 있는데 탄소가 14족에서 결합할이 원래 4개야. 그런데 얘네들은 특이하게 3개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 하나가 남어. 그래서 저 전자 하나가 마치
자유전자 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전기가 잘 통해요. 얘 예외 물질이야. 얘네 원자 결정인데 예외 물질입니다. 다이아몬드 전기 안 통해요. 얘는 다이아몬드는 왜? 다이아몬드는 정확하게 4개가 다 결합돼 있어.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전기 안 통합니다. 근데 흑연, 탄소, 나노튜브, 플루렌, 그래핀은 3개만 결합돼 있고 전자 하나가 남아. 그래서 얘네들이 마치 자유전자처럼 움직인다. 그래서 전기가 아주 잘 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전기 안 통해. 얘네만 예외로 통한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고체에도 잘 통하고 액체에도 잘 통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얘네가 잘 통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 자유전자 때문에 그렇다. 자유전자는 언제든지 통한다. 전기를. 이렇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고체가 통하냐 안 하냐로 비교하면 되지. 고체가 통하지 않으면서 액체 상태 통하더라. 이건 무조건 이공결정 물질이야. 근데 고체도 통하고 액체도 통해. 이거는 자유전자 때문에 하는 거니까 금속결정, 금속이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화학결합의 종류.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공유결합을 크게 원자결정하고 분자결정으로 저렇게 나누긴 하는데 이렇게 통합과학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자, 1등은 다이아몬드가 4000도. 1등만 나와. 2등은 텅스텐인데 참고로 그냥 알아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디테일하게 나오면 요것도 나올 수도 있어. 이온 결정은 레인지가 넓은데 이유가 뭐라고? 1가인 경우에는 좀 약하고 2가, 3가인 경우는 굉장히 띄어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녹는 점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야. 녹는 점 뭐하고 관련이 있다? 이게 무르기하고 관련이 있다. 녹는 점이 낮으면 금속이 물러 터진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 물러 터져 있다. 그죠? 지우개, 그 다음에 순두부, 두부 이렇게 선생님이 비유를 했잖아요. 이게 화학결합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가지 정확하게 얘기할까? 그럼 화학결합을 도대체 왜 할 거냐? 화학결합 중에 대표적으로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을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여기다 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먼저 화학결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케미컬 본드 이렇게 표현할 거야. 화학결합. 자, 화학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앞부분에서 최외각전자의 장난이에요. 구결합이 깨지면서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2가지 방식이 있는 거야. 첫 번째 방식은 뭐가 있냐면 니네 다 알아.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이 돼요.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돼. 그래갖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미 형성된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끌어당기는 거야. 그래서 붙는 거야. 이게 이온결합이야. 그 다음에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이 있는데 A가 합쳐져서 C가 돼야 되는데 A가 전자가 좀 부족해. B는 좀 남아. 또는 얘도 부족해. 그래서 둘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는 거야. 이게 공유결합이야. 그래서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을 화학결합으로 설명할 것인데 결론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화학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뭐야?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 뭐 있어? 자, 우리 알고 있는 비활성 기체 뭐 있니? 헬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르곤이 있어요. 크립톤이 있어요. 제논 정도까지 있어. 근데 크립톤, 제논은 니는 몰라도 돼. 얘 몇 번일까요? 얘 2번이에요. 얘는 10번이거든? 얘 18번이에요. 그래서 제일 바깥에 얘는 전자 2개를 가지면 돼. 얘는 8개고요. 원래 18개지만 그냥 8개로 합시다. 옥텟 규칙. 그래서 2개, 8개 채우면 되는 거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왜 하지? 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조금 더 안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불안정하니까, 전자가 부족하니까, 또는 전자가 남으니까 조금 더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게 화학결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이온결합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이오닉 본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 이온결합도 먼저 결론부터 얘기할게. 이온결합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속
양이온이야. 비금속 음이온이야. 자, 이온 결합 뭐라고요? 금속 양이온하고 비금속 음이온의 결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 알아, 니네. 다 아는 거예요. 뭐 있어? 우리 그냥 생각나는 거 한번 해볼까? NaCl, Ca, Cl2, 뭐 Li, F, Li, 2O, Ca, Ca, CO3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Fe2, O3, Al2, O3, 뭐 이런 애들이 있다. 자, 우리 이거 어떻게 되니? 이온으로 따지면 Na는 플러스고 Cl은 염화이온 마이너스, 얘 칼슘이온 이가야. 얘 마이너스. 그 다음에 리튬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플러스인데 두 마리고 마이너스 이가. 여기 2 플러스 마이너스 이가.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3에 마이너스 이가. 합이 어쨌든 0이 돼야 되니까 2, 3은 6, 2, 3은 6, 2, 3은 6, 2, 3은 6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근데 니네들이 중학교 때 이걸 수도 없이 외웠다고요. 그래서 여기를 되게 어려워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뭘 배웠지? 주기율표를 저번 시간에 배웠단 말이죠. 주기율표를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봅시다. 자, 제일 꼭대기에 수소 있고요. 이쪽에 누가 있어? 헬륨이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수소는 어째 동그라미 치고 얘네들은 화학적으로 반응 안 한다니까 날리기로 했잖아. 비활성 기체. 그죠? 여기 정신 차려. 비활성 기체. 여기는 누가 있어요? 리튬,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르비디움, 세슘, 프란슘 이렇게 있잖아요. 1쪽 알칼리 금속.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어요? 베릴륨. 근데 베릴륨은 금속이 아니라 그랬죠. 비금속 쪽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그네슘이 있고, 여기 이제 누가 있어요? 칼슘이 있고, 스트론튬이 있고, 바륨이 있죠. 얘 금속이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누가 있어? 알루미늄이 있죠. 13조까지. 물론 여기 사이에 전이금속이 있어. 3에서부터 12까지. 걔네들은 거의 1가, 2가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6족하고 17족이 있단 말이죠. 얘는 18족, 0족이죠. 자, 16족에 누가 있어? 여기에 산소가 있고, 황이 있어. 여기 누가 있어? F가 있고, Cl이 있고, Br이 있고, I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금속이어야 되니까 얘를 제외, 얘는 비금속이니까. 수소 비금속입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1족이니까 제일 바깥에 최외곽전자가 몇 개야? 하나야. 하나를 버리면 돼. 그러니까 버리면 얘는 플러스. 1족은 무조건 다 플러스 1가가 되는 것이야. 그 다음에 얘는 맨 바깥에 2개니까 얘는 2개 버리면 2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제 주기율표를 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쉽게 할 수 있어요. 여기는 3 플러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얘네들은 16족이니까 8개를 채우기 위해서는 2개가 필요하지. 그래서 2개 얻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17족이니까 하나만 얻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얼마나 쉬워. 얘네들 조합하면 되는 거야. 조합하면 되는 거야. 앞에 금속 양이온, 뒤에 비금속 음이온. 결합하면 되는 거예요. 결합 한번 해볼까? 여기에 이제 Li하고 F를 결합하면 LiF 쓰면 돼. 왜? 플러스 하나랑 마이너스 하나기 때문에. 만약에 Li랑 O를 결합하고 싶어. 근데 O가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2야. 얘가 플러스야. 그럼 얘를 2마리 쓰면 돼. 그래서 Li2O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쉽죠? 만약에 NA하고 CL을 쓰고 싶어. 그럼 얘 플러스니까 얘 마이너스야. 1대1 써주면 돼. 그런데 NA하고 S를 쓰고 싶어. 근데 S가 마이너스 2야. 얘는 플러스야. 그럼 여기다가 2 써주면 돼. Na2S 이렇게 되는 거야. 알루미늄 봐봐. 알루미늄은 3가예요. 근데 산소가 마이너스 2가야. 이거 어렵잖아.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이럴 때는 니네가 대각선으로 내리면 돼. 여기다 2 써주면 되고 여기서 3 써주면 돼. 최소 공배수 얼마야? 6. 2, 3은 6? 2, 3은 6. 0이 되면 되는 거야. 합이 0이 되면 되는 거거든. 이온결합 물질은 플러스 마이너스 합이 0이 되면 돼. 자, 어떻게 된다? 아까 얘기했던 Fe2, O3도 마찬가지. 얘가 마이너스 2거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플러스 3 이렇게 써주면 돼. 그리고 2, 3은 6, 2, 3은 6, 0이잖아. 그래서 Fe2, O3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 외우는 게 아니라고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주기율표에 1족은 무조건 플러스, 2족은 플러스 2가, 13족은 3 플러스, 16족은 전자 2개를 얻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17족은 전자 하나를 얻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서로 조합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모르는 애들 쓸 수 있잖아요. 갑자기 니네 어렵게 낸다고 이런 거 낸다고 르비듐 못 보던 애야. 얘가 만약에
염화 루비디움 쓰면 이렇게 된다. 그냥 RbCl이야. 근데 산화 루비디움을 쓰래. 그러면 RbO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다 2 써주면 되지. Rb가 플러스니까. 얼마나 쉬워요. 모르는 거 프란슘인데 여기에 뭐 F를 쓴대. 그럼 얘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니까 1대1 FrF 이렇게 쓰면 되죠. 그냥 조합만 하면 돼. 이게 이온결합이다. 이온결합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여기에 LiF를 한번 해볼까? 플러스 F 마이너스 해볼까요? 자, 얘는 몇 번이냐? 3번이야. 얘는 몇 번이야? 9번이야. 그런데 자, 3번에서 전자를 하나를 버려버렸어. 자, 안에 플러스 3이 들어있고 바깥에 전자가 이렇게 2개가 들어있고 그 바깥에 전자가 하나가 있는데 얘를 버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안에 플러스 3이 들어있고 바깥에 마이너스가 2가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1인 거야. 그래서 Li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자는 몇 개 날려버렸으니까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리튬 플러스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헬륨하고 전자 배치가 똑같은 거야. 그 전자를 F가 받았네. F는 플러스 9잖아요. 첫 번째 전자 2개가 있지? 그 바깥에 전자가 7개가 있는 것이야. 이렇게. 근데 얘 나간 애가 일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안에 전자가 9개 있고, 양성자가 9개 있고, 바깥에 전자가 10개 있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 더 있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쓰는 거야. 얘는 근데 누구랑 똑같은 거니? 네온하고 똑같잖아. 전자 10개. 어때요? 헬륨, 네온, 뭐야? 비활성 기체지. 그래서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비활성 기체가 된 다음에 전자 배치는 그 안에 핵이 좀 다르다 보니까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정전기적인 인력에서 붙는 걸 우리는 이온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여기 봐. 정신 차려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다 니네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자, 얘는 전자 배치 헬륨. 얘는 네온하고 똑같고요. 헬륨, 네온하고 똑같죠? 얘는 누구하고 똑같아? 네온하고. 얘는 누구하고 똑같아? 17번인데 하나 더 있으니까 아르곤하고 똑같아. 얘는 누구하고 똑같아? 여기에 아르곤하고 똑같죠. 16번에 2개가 있으니까 18개. 그 다음에 얘는 네온하고 똑같죠. 13개에서 3개 잃어버렸으니까 10개지. 네온하고 똑같아. 네온하고 똑같아. 이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숫자가 커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결국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 우린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 화학결합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이온결합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걸 양이온, 전자를 얻는 거를 음이온. 근데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돼도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야. 얻어서 음이온이 됐을 때 비활성 기체. 왜? 안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정한 이온이 된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한 거야. 이게 우리는 화학결합인 이온결합이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 니네들한테는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게 여기에 이제 중요하죠. 실제 여기서는 뭐가 나온다? 시험에선 이온식으로 표현하는 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너무 복잡한 건 안 나오고요. 선생님이 몇 개만 예시를 들어볼게. LiF가 있어. 그 다음에 Li2O가 있습니다. 이제 니네 이제 배웠으니까 이 정도는 쓸 수 있죠. 리튬은 플러스 1까지, 그 다음 플로리는 마이너스죠. 얘는 누구하고 같죠? 헬륨하고 같지. 얘는 누구하고 같죠? 네온하고 전자 배치가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플러스인데 얘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얘가 2마리가 필요한 거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Li2O 이렇게 되는데 얘 Li2는 얘는 헬륨하고 똑같은 전자 배치고 얘는 네온하고 똑같은 전자 배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를 이온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제 리튬 3번이고 얘는 9번이다. 자, 3번이면 안에 플러스 3이 들어있는 거야. 오렌지 씨앗. 첫 번째 껍데기에는 무조건 전자가 2개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껍데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자가 하나야. 3번이니까. 근데 얘 날려버려야지. 날리면 전자 껍질이 없어지는 거야. 날려버렸어. 그래서 전자 껍질이 없어진 상태로 이렇게 해놓고 이온식을 표시하고, 자, 봐봐. 안에는 플러스 3이죠? 바깥에 전자가 2개 있지? 그러니까 플러스 하나 남지.
이게 리튬 플러스야. 그런데 전자가 두 개 있지? 누구랑 똑같은 거야? 헬륨하고 전자 배치가 똑같은 거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F 한번 표현해볼까? F는 어떻게 되니? 플러스 9번이다. 첫 번째 껍데기에 전자 두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안쪽에 그 바깥에 이제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두 개 있으니까 7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얘가 아까 날려버린 전자가 여기로 들어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대괄호를 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이렇게 돼. 안에는 플러스 9가 있는데 바깥에 전자 10개 있잖아. 10개 있잖아. 우린 얘를 갖다가 F-라고 하고 누구하고 똑같은 거야? 얘는 네온하고 똑같은 거죠. 전자 배치 10개 들어있으니까. 그러나 안에 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린 이걸 양이온이다, 음이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Li 플러스, F 마이너스. 정전기적 인력이 서로 끌어당긴 거 우리 LiF라고 하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거 할 수 있으면 된다. 얘 한번 해볼까? Li2O야. Li2O야. 그러니까 O가 하나고 Li가 두 개야. 그러면 이거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O를 가운데 놓는 거야. 그러면 O가 플러스 8이거든요. 8번이니까 첫 번째 껍데기에 전자가 두 개 있다고. 그 다음에 8번이니까 8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6개만 그리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지. 그런데 Li가 두 마리지. 그러니까 두 개가 전자 하나씩을 버렸어. 그 전자가 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대괄호로 묶어요. 자, 봐봐. 안에 플러스 8이야. 바깥에 전자가 10개야.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지.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써주면 돼. 이게 산소 마이너스 2가야. 이온을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그 옆에다가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Li만 써주면 되는 것이지. Li는 아까 했죠? 어떻게 된다? 플러스 3에 전자 2개죠. 그리고 이 플러스. 여기는 이제 플러스 3에 전자 2개지. 플러스. 이렇게 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Li2O다. 얘가 Li 플러스고 얘도 Li 플러스. 얘는 O 마이너스 2고. 합쳐서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금속, 비금속이잖아. 이온 결합. 그러니까 우리의 미션은 이제 이거를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온 결합의 대표적인 거다. 이제 하나 끝났어. 이온 결합. 공유 결합 해야 됩니다. 필기하세요. 이제 화학 결합은 뭐라고? 화학 결합 뭐라 그랬어? 화학 결합. 아,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 수준에서 화학 결합을 얘기할 때 뭐 하기 위해서 화학 결합을 한다고? 그렇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한 거. 비활성 기체 누구 있어? 헬륨, 네온, 아르곤 이렇게 있어요. 그치? 두 번째 공유 결합입니다. 우리 공유 결합을 코밸런트 본드라 그래.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밸런트가 이게 원작가의 이런 뜻이다. 최각전자의 원작가의 이런 뜻이 밸런트야. 형용사. 근데 거기에 그럼 함께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말 번역을 함께 결합한다 그래서 공유결합이라고 번역을 한 거야. 원어는 코밸런트 본드야. 그래서 원작가를 공유한다. 아까 우리 이온결합은 뭐였죠?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를 버려버렸어. 양이온.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를 얻었어. 그래서 음이온. 네온, 아르곤 이런 거에 각해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형성돼서 두 개가 결합하는 거였잖아. 이번 거는 뭐냐면 8개를 맞추기 위해서 서로 동업하는 거야. 동업하는 거. 니네 동업하지 마라, 나중에. 동업하면 분명히 깨집니다. 동업하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왜냐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틀리잖아. 니네 알잖아, 그거. 그래서 처음에 돈이 좀 부족할 때는 우리 돈 합쳐가지고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막상 딱 합쳐놓고 서로 일하잖아. 상황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잖아. 욕심도 다르고.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도 사기 많이 당했거든. 동업한다 그래갖고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경험에서 나온 얘기야. 근데 사실 그게 자연도 어쩔 수 없나 봐. 이론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데 공유결합도 똑같은 거야. 동업이야. 내가 8개를 맞추기 위해서 너 하나 있지? 나 하나 있거든? 우리 2개 맞추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제일 바보 같은 애가 누군지 알아? 수소. 다른 애들은
8개를 채워야 돼. 자기가 1개, 2개 있으면 6개, 8, 7개는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아예 동업할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애들은. 그잖아. 1개만 있는데 2개, 3개 있는데 8개를 만들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되나?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거야. 하나 있는 애들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거야. 그게 금속이야. 그래서 금속은 일쪽에 있는 애들은 과감하게 하나를 버려갖고 자기는 네온이 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하고 결합하는 거야. 근데 이 수소는 금속이 아니잖아. 자기는 비금속이야. 근데 전자가 딸랑 하나 있어. 그러니까 얘는 뭐 하면 되냐? 하나만 더 있으면 헬륨이 되거든. 다른 애들은 8개를 채워야 되는데 얘는 하나만 더 있으면 헬륨이 되는 거야. 약간 욕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사기당하기 딱 좋아요. 전자 하나 들고 얘가 오는 거야. 야, 수소, 너 하나 있지? 나는 이 전자 하나가 쓸모가 없거든. 너 가질래? 너 이거 있으면 헬륨 되잖아. 혹하겠지. 혹한다. 이게 공유계라고. 그래서 홀라당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헬륨. 뭐 거기까지는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안정하게 결합을 해. 근데 이제 그걸 설명을 할게. 자, 공유결합은 어떻게 된다? 비금속의 결합이야. 이렇게 된다. 어쨌든 얘도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거야. 오늘 제일 중요한 표현이죠.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가 조금 더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다. 근데 앞부분의 이온결합은 하나를 불필요하니까 버려버리는 거야, 과감하게. 2개 있어. 2개를 과감하게 버린 거. 알루미늄은 3개야. 3개를 과감하게 버렸어. 그래서 양이온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쪽, 17쪽은 전자가 하나, 2개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받아갖고 음이온이 돼서 이미 양이온이 형성이 되고 이미 음이온이 형성이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전기적 인력에서 결합한 게 이온 결합이었어. 그냥 결합을 그렇게 이론으로 설명한 하나의 이론이에요. 공유결합은 뭐냐면 이제 애매해. 왜? 비금속이기 때문에. 비금속들은 전자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지가 갖고 있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수소도 전자를 꽤 좋아하는 애야. 애착이 심해. 그래서 자기 전자 하나인데 리튬은 전자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버려버려. 에이씨, 버려버려. 근데 비금속들은 전자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 전기음성도라 그래.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꽤 커. 애착이 커. 그러니까 이 하나도, 수소는 하나도 못 버리는 거야. 이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든 지가 헬륨이 돼보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맨날 사기당하는 거예요. 수소가 맨날 사기당해. 봅시다. 그래서 공유결합의 대표적인 애가 누가 있냐면 CH4가 있어. 메테인. 냄새나요? NH3. 암모니아가 있어. 그 다음에 H2O 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거 CO2 있어. 그 다음에 HCN이 있어.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까요? BF3 뭐 이런 애들 있어.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이제 N2도 있고 O2도 있고 H2도 있고 이런 건 쉬우니까 이런 애들이 있다. 써줄까? 처음이니까 얘는 메테인이야. 그래서 메테인 같은 경우는 원래 구조가 이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면 이렇게 해서 구조까지 알아두면 좋은데 정사면체 구조를 갖죠. 그래서 입체 구조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정사면체 구조를 갖거든.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해서 삼각뿔 구조를 가져요. 그리고 여기 이제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어. 그래갖고 얘는 입체 구조를 그린다 그러면 삼각뿔 구조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은 이렇게 구분형 구조로 생겼어.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구분형 구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CO2는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다. 그리고 여기 비공유전자쌍이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이걸 다 외워야 됩니다. HCN, 하이드로시아나이드는 N이 3중결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얘는 좀 예외적인데, 평면 삼각형이야. 이렇게. 이제 나중에 옥텟 규칙하면, 여기 비공유전자쌍을 다 표시해줘야 돼요. 이렇게. 3불화붕소라 그래. 3불화붕소. 그래서 얘는 메테인, 얘는 암모니아 써줄게 처음이니까. 얘네 앞으로 익숙하게 볼 거야. 얘는 물이죠. 얘는 이산화탄소. 이건 하이드로시아나이드, 하이드로사이아나이드 이렇게 하는
시아나이드. 독가스라 그랬어요? 얘는 3, 불화, 둥소 이렇게 되죠. 이런 이름들은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요렇게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화학을 배우면 분자 구조가 이렇게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통합과학을 하기 때문에 통합과학은 이 수준이 아니다. 이 수준이 아니다.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공유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여기 이제 탄소가 있어. 탄소는 14족이야. 그래서 얘가 원자과 전자 몇 개 갖고 있어? 4개를 갖고 있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어. 애매하죠. 비금속이면서 4개를 갖고 있어. 애매하니까 4개를 꼬셔와야 돼. 8개, 4개를 버리기는 좀, 야, 8개가 기준인데 4개를 갖고 있어. 니네 4개를 버릴래? 알루미늄 3개 과감, 멋있다 그랬어. 근데 탄소 얘는 조금 애착이 심하다 그랬죠. 4개를 버리기가 아까워. 어떻게든 이걸로 8개를 만들고 싶어. 근데 주변을 보니까 저기 바보 같은 수소가 있네. 그 얘는 어떻게 4개 다 갖고 안 가요. 하나만 딸랑딸랑 들고 가. 하나 딸랑딸랑 들고 가서 만만한 수소한테 가서 야, 나 전자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나한테는 이게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너 필요하지? 너 헬륨 돼야 되잖아. 빌려줄까? 그래. 너 헬륨 될 거야? 그래. 내가 헬륨 만들어줄게. 그래. 그리고 들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갖고 수소가 전자 하나를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지는 헬륨이 됐어. 들어옵니다. 또 다른 꼬셔온 거야. 또 다른 애를 꼬셔와서 얘는 능력도 좋아요. 이렇게 전부 다 처음에는 거짓말을 안 한 것 같아. 전부 다 헬륨을 만들어줬으니까. 오, 좋아. 근데 막상 들어와서 이제 현실을 보니까 이 탄소라는 놈이 지가 네온이 됐어. 8개를 꽉 채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사실인데 나를 이용해갖고 지가 8개를 꽉 채운 거야. 열받잖아. 근데 열받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중에 탄소한테 다 뺏깁니다. 나중에 이제 그건 배워. 탄소한테 다 뺏겨요. 바보 같은 수소가. 그래서 동업하지 말라는 거야. 누가 좋은 걸로 꼬드겨. 그럼 니네들 홀라당 넘어가요. 수소처럼. 왜? 수소는 목적이 자기는 무조건 2개 만들 수 있으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제가 하나 놀고 있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메테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8개. 얘는 수소는 2개 채우기 위해서. 그래갖고 얘는 2개 만족, 2개 만족, 2개 만족, 2개 만족. 헬륨의 전자 배치. 얘는 10개를 만족했죠. 8개인데요. 안에 2개가 있어. 그래서 바깥에만 8개야. 만족. 이렇게 된 걸 우리는 공유결합이에요. 근데 우린 여기서 끝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그림으로 그려야 돼. 공유결합 분자식으로, 전자식으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린다? 자, 탄소를 센터에 놓고 탄소는 플러스, 탄소가 6번이죠. 오렌지 씨앗이 플러스 6이 있고, 자, 첫 번째 껍데기는 어떻게 돼요? 전자가 무조건 2개가 꽉 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데기는 전자가 4개 있어야 돼. 자, 하나, 둘, 셋, 4개를 그릴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공유결합을 해야 되니까 니네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이걸 걸치기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걸치기를 그리세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1, 그리고 노란색 전자를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럼 탄소 전자 하나에 수소 전자 하나를 공유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렇게 걸치기로 이렇게 그리세요. 그래갖고 플러스 1가 하고 여기다 전자 하나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걸치기로 이렇게 그려봅시다. 플러스 1 핵 그리고 전자 하나. 여기도 이렇게 걸치기로 그려볼까요? 공유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걸친 거야. 플러스 1에다가 전자 하나. 이렇게 그리. 이게 CH4다. 니네들한테는 이걸 그리라고 시험 문제 낸다고. 이게 공유결합이 좀 그림 그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자, 암모니아 한번 해볼까요? 암모니아는 자, 질소인데 15족이요. 7번이야. 2개, 5개야. 2개, 5개야. 5개를 배치를 시키면 쌍으로 한 쌍 놔두고 따로. 얘도 마찬가지. 얘도 약간 사기성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놀고 있는 수소를 꼬셔오는 거야. 몇 마리, 3마리. 그래서 수소를 꼬셔와. 수소가 전자 하나를 갖고 와요. 이렇게. 자, 어때요? 얘 헬륨이 됐어? 헬륨이 됐어. 만족했어. 헬륨이 됐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질소가 지가 8개를 채워버렸죠. 약간 배신감을 느끼죠. 근데 나중에 또 뺏긴다, 얘는. 질소한테 다 뺏겨버려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통합과학에서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갖다가 안에다가 플러스 7이야. 질소. 첫 번째 껍데기는 전자 2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데기에 이제 한 쌍이 여기 이렇게 있고 혼자 있는 애가 3개예요. 3개예요.
여기 걸치기를 해야지. 걸쳐서 플러스 1 전자 하나. 여기 걸쳐서 플러스 1에 전자 하나. 얘도 걸쳐서 플러스 1에 전자 하나. 이렇게 하면 NH3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수소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질소 거 하나 해가지고 전자 두 개를 헬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질소는 질소대로 뭐가 된 거야?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된 거지. 얼마나 쉬워요? 물도 똑같습니다. 물 어떻게 될까요? 자, 산소가 전자가 6개가 있어. 안에 2개 있고 8번이니까 이렇게 쌍으로 된 거 2개고 혼자 2개가 이렇게 있어. 수소를 또 꼬셔와요. 동업하자고 꼬셔와. 그랬더니 수소는 헬륨이 됐어요. 헬륨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네온이 됐네. 약간 배신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또 이제 어떻게 돼? 통합과학 수준으로 만들면 얘가 8번이니까 안에 플러스 8이 들어있고요. 첫 번째 껍데기는 전자 2개가 있어야 되네요. 그 바깥에는 이제 전자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이렇게 두 쌍이 이렇게 있고 하나가 혼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수소를 이렇게 걸치기로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를 수소를 걸치기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H2O 이렇게 돼. 자, CO2는 어떻게 될까요? C가 산소는 6번이야. 6개야. 최각전자가. 탄소는 최각전자가 4개야. 얘네들을 어떻게 결합하지? 라고 해봤더니 이제 얘는 중간에 탄소거 전자를 2개씩을 이렇게 놓고 산소의 전자 2개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외워야지 뭐. 이렇게 예쁘게 되더라. 원래 X가 산소의 전자였어. 최각전자. 동그라미 하얀색은 탄소의 최각전자였어. 근데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유해서 산소는 8개가 됐죠. 이렇게 해서 네온이 됐지. 근데 결합하고 나니까 탄소도 네온이 됐지. 서로 만족, 동업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결합하면 이 결합 하나가 선 하나니까 이렇게 이중결합이 되고 결합 안 한 비공유 전자쌍은 2쌍씩 이렇게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근데 이것도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자, 이것도 어떻게 돼? 가운데 이제 어떻게 되니? 플러스 6번에 자, 전자 2개가 있고 그 바깥에 자, 이렇게 했는데 좀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먼저 동그라미를 겹치기를 먼저 그려볼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도 겹치기를 이렇게 그려볼게. 5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플러스 8이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껍데기는 전자 2개가 있겠지. 그 다음에 노란색이 전자가 2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노란색이 전자가 이건 산소 거야. 안쪽은 무조건 전자 2개 있는 거고. 그 다음 바깥쪽에 전자가 2개씩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바깥쪽에 전자가 2개씩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탄소는 이제 흰색이 전자가 2개씩 이렇게 들어야지. 보통 이렇게 겹치기를 한다. 그러면 산소는 8개 이게 채워졌죠. 8개 바깥쪽이. 여기도 8개, 얘도 8개. 그래서 옥텟 규칙이 만족이 되죠. 이렇게 해서 CO2가 만들어지는 거다. 선생님, 왜 산소를 좀 작게 그리셨나요? 탄소보다. 껍데기는 2개 둘 다 똑같죠. 그런데 산소가 플러스 8이요. 플러스 8이면 어떻게 될까? 힘이 세니까 더 많이 끌어당기겠지. 그래서 사실은 산소의 반지름이 더 작아요. 왜? 안에 핵이 크기 때문에 많이 끌어당겨갖고 탄소보다 더 작게 그린 거야, 일부러. 디테일이 좀 들어있어요. 탄소보다 산소의 반지름이 작다. 왜? 안에 핵이 크기 때문에 많이 끌어당기다. 이렇게. HCN도 얘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얘 어떻게 그리면 될까? 자, 이제 가운데다가 플러스 6. 그 다음에 첫 번째 껍데기엔 2개 무조건. 그 바깥의 껍데기를 이렇게 그려놓고 질소를 여기다 그립시다. 좀 작게 그리는 게 맞겠죠? 플러스 7이요. 하나 그리고 2개 그려. 그리고 노란색은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 다음 바깥에다가 2개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탄소 거를 3개를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전자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를 걸치기를 이렇게 해주면 되죠. 얘 플러스 1이잖아. 그래도 노란색 하나에 탄소 거 흰색 하나. 이렇게 그리면 이게 HCN이지. 이걸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으면 되더라. BF3도 이건 좀 복잡하겠지. 한번 그려볼까? 연습해볼까? 수헬리베 붕 5번이잖아 얘가.
그러면 3개야, 3개. 그러면 궁소는 플러스 5에 어떻게 돼 있어? 첫 번째 껍데기에는 2개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 바깥에는 3개가 이렇게 있는 것이겠지.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가 걸치기가 돼서 F가, 여기는 하나가 걸치기가 돼서 이렇게, 여기는 하나가 걸치기가 돼서 이렇게 있겠지. F니까 플러스 7이겠죠? 첫 번째 껍데기는 전자가 2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걸치기가 하나 될 거고, 나머지는 이제 몇 개가 있어? 6개가 여기 있어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걸치기가 하나 있고, 플러스 7이고, 여기 이제 안에는 전자가 2개 있고,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안에 플러스 7이 들어있고, 첫 번째 껍데기는 전자가 무조건 2개 있어야 되고, 여긴 걸치기가 하나 있어야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겠지. 이게 BF3가 되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풀다가 웬만큼 나와 있는 그 분자들, 공유혈압 분자들은 직접 여러분들이 이걸 그릴 수 있어요. 이 그리는 연습해야 돼. 주관식 서술형으로 그림 그리라고 나옵니다. 그리는 연습을. 그러니까 아까 해봤지만 이온결합은 그래도 좀 쉬운 편이야. 날려버리고 얻어가지고 가로 쳐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만 써주면 되는데 얘는 이 겹치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야, 니네가. 이 겹치기 그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봐야 된다. 됐죠? 정리하시면 돼요.